진정한 성공이란 그 무엇에도 가로막히거나 저지당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문제, 갈등, 시련, 두려움, 장애물이 해결되거나 없어진 상태가 아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개의치 않는, 막힘이 없는 상태에 놓일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6개월 전에 읽었었는데 사실 영상으로 만들기가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 옆에서 나름 위로를 해준다고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뻔한 위로들이 결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고 어쩜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다 보니 지금이 이 책이 꼭 필요한 때이기도 하겠다 싶어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겠죠. 오늘 준비한 책의 저자 보도 셰퍼는 머니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성공한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파산 선고까지 받았던 저자 본인이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던 그 경험을 저술한 책입니다.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켈리 최 회장 역시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실패라는 쓴 잔을 한 번쯤은 마셔본 분들이십니다.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으신가요? 지금의 힘든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으신가요? 그런 분들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숙고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정말 멋지고 유익한 책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토네이도입니다. 서문 먼저 잠깐 둘러볼게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뭔가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냥 시작하는 것과 과감하게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그냥 시작한 것들은 대체로 중도 포기를 통해 연기처럼 사라진다. 반면에 결단과 용기, 명료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끝을 본다. 항상 끝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다.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목표 달성을 이끈다.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바닥을 다지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펼친 당신에게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주문할 것이다. 대담하게 시작하라. 끝을 보라.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끝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상태에 놓일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멘탈 혁명이다.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쓰레기들을 황금으로 바꾸어낼 줄 아는 멘탈 연금술만이 우리를 성공의 상태로 이끈다. 이 책을 쓴 나는 역설적이게도 난독증을 갖고 있었다. 학창 시절에는 낙제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삶이 그렇겠지만 성장하는 동안 내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두려움이 찾아왔고 끊임없이 포기의 유혹에 시달렸다. 급기야 26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자포자기한 채 끝모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나는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독일 최고의 언론 슈피겔이 선정한 베스트셀러를 6권 저술했고 그중 3권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 차트에 올랐다. 네. 참고로 혹시 자녀분들에게 어떤 책을 선물해 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자의 책 중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 강추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경제 교육서이지만 어른들의 동화이기도 하니 자녀분이 없으신 분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독증이 있던 저자가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로 백만장자가 되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도 끔찍하고 두려웠다는 그가 모스크바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3만 5천 명이 넘는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는 강연에 성공합니다. 본인이 가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거죠. 파산자에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그에게 어떤 매직이 일어난 건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는 생생하게 그 답을 알고 있다. 두려움과 절망에 차 있던 내가 더 이상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절망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던 상태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 절망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30살 이후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멘탈 연금술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의 열띤 토론, 대화, 교감을 통해 인생에는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 셋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포기의 유혹이다. 둘째, 두려움이다. 셋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다. 이 세 가지는 결정적일 때마다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황금의 재료가 되어주기도 한다. 결국 성공과 실패는 이 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담대한 성공을 거둔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황금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반드시 유리 멘탈부터 갈아 끼워야 한다. 언젠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비공식 접견에 초빙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교황은 테러 공격을 받아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우리는 그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화배우 장클로드 반담은 매우 혹독한 길을 걷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멘탈의 연금술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나를 와락 껴안았다. 바로 그거예요. 글로벌 CEO이자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경은 세미나에서 만난 나와 함께 불안과 문제를 다루는 힘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빌 클린턴, 밀리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 축구 스타, 전설적인 복서 등등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내노라라 할 인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긴급하게 다루는 대화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견뎠나요? 그걸 결정을 내리고도 정말 두렵지 않았나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게 전부다. 성공한 사람들은 또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를 궁금해했다. 포기의 유혹, 두려움, 문제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거의 유일한 해법은 취약한 멘탈을 바꾸는 것이다.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명성 높은 인물들과 교류하며 얻은 가장 지혜로운 깨달음은 이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다. 네, 이 멘탈의 연금술사들의 이야기가 한가득 적혀 있는 책인데요. 어느 부분을 소개해드려야 하나 고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챕터 전해드릴게요.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 마법 같은 도약이 일어날 것이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다.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성공한 셀럽들을 보라. 그들은 대부분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이다.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나의 첫 책도 처음에는 쉬운 7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 거절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작가로서 아무런 명예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내 승리해 인터뷰나 수상 소감을 전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파란만장한 시간을 버텨낸 감격의 눈물을 보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고 진정한 승리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힘겹다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다. 어디가 끝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어떤 계단 한켠에 잠시 기대어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그 생각을 얼른 떨쳐버리고 계속 경사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불쑥 끝이 나타나고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머릿속이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따라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쉬어갈 것인지, 가속도를 붙일 것인지, 한 번에 2계단씩 오를 것인지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변명이 아니라 확신을 찾아라. 정상에 선 사람들은 모두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내가 파산자 신세에서 벗어나 백만장자가 된 기적은 버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문장이 있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면 어려운 시련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운 시련과 문제야말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령 아닌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는 감당할 만큼의 운동만을 하기 때문이다. 적당한 한계 내에서만 지방을 태우기 때문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단지 어려운 과제에 불과하다. 모든 과제는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있다. 그러니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 해치우면 된다.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강해진다. 그만큼 성장한다. 뿌리를 단단히 받고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나무를 보라. 그들은 모두 폭풍우를 견딘 모습이다. 안락한 은신처의 창밖으로 바라보는 빗줄기는 우리의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 들판으로 나가 직접 비를 맞아 봐야 비에 젖는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저마다 자신만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움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다. 당신이 경험한 어려움은 당신의 멘탈 안에 깊이 새겨진다. 깊이 새겨져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 10kg짜리 아령을 든 경험이 15kg짜리 아령을 들어 올리는 추진체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연금술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우주가 있다. 우주는 늘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과제를 정확히 보내준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수록 우리가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우리가 애써 피하고 도망치고 버려야 할 것은 가벼운 아령이다. 지불 능력을 갖춰라. 수렁의 밑바닥에서 나를 건져 올린 건 내가 지금도 내 인생의 코치라고 존경을 표하는 한 남자 덕분이었다. 코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정작 청춘 시절에 해야 할 것이 뭔지 아는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 몸과 마음에 정착하는 것이라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네는 스타트 라인에 서 있겠지?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출발선에 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올림픽 우승자의 달리기 전략?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멋진 운동화? 마라톤에 관한 해박한 지식? 탄탄한 근육과 폐활량? 모두 아니라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심이라네. 나는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네. 청춘은 인내심 같은 단어를 찾아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쓰일 때 가장 빛나는 법이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게나. 코치 덕분에 나는 젊은 나이에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인내심이든 도전 정신이든 용기든 노력이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이 평범하지만 값진 진리를 생생하게 깨닫고 난 후 나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열망은 크지만 대가 지불이 인색한 사람의 삶은 빈약하다. 아무것도 지불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버티지 못한다. 어둠 속을 이리저리 헤맬 뿐 어둠이 가장 깊어지면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한다. 그저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30대가 되었을 때 결국 나는 내가 품었던 모든 기대와 꿈을 훨씬 넘어서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시절 내가 얻은 가장 값진 소득은 이 세상에 세련되고 순탄하고 멋들어진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다. 성공의 열매는 단맛이 아니라 쓰디 쓴맛이었다. 성공은 혹독함이라는 대가를 치른 피투성이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였다. 혹독함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작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 모순을 극복하는 순간 유리 멘탈이 빛나는 황금 멘탈로 바뀌며 삶의 모든 것이 놀랍게 바뀌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네. 혹시 지금 내가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에 고민이신 분들,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가진 자의 방심을 타격하는 가지지 못한 자의 절박함입니다. 멘탈 연금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가 성공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를 가르칠 뿐이다.
저는 이 말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몸으로 너무 체감하는 말인데요.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난 생물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따져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의 내면엔 생존과 번영의 DNA가 다른 어떤 종보다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기적입니다. 기적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를 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니 수많은 연금술사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문제 없어 라고 외치며 버티기에 합류해 보기로 해요. 이깟 코로나, 지금의 힘든 시간들 꺼져. 너희들은 나 못 이겨 하면서 견디고 이겨내보자고요.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정도 근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입으로 내뱉는 순간 우리는 기적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